台总代理蔡辉强老师隆重登场，欢迎了。好，接下来宝贵的时间交给我们的老师。 생리치라고 하는 게 알면은 재미있는데 이렇게 알똥말똥할 때는 별 재미가 없을 거예요. 如果大家能够了解这个新鲜生理法则的话，深入的理解的话，就觉得非常有意思。只是一知半解的话，可能会觉得很无聊。 그럼 전 강의에 이제 이어서 같이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我们接着上一节课，然后讲。 각종 이 감기를 유발시키는 바이러스도 지가 살아남는 방법을 깨우쳤다고 하면은 우리 인간도 똑같이 그 깨우침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我们各种的病毒，它已经领悟了生存下来的法则。那么，同样我们人类也能够领悟生存下来的法则，是吧？ 그래서 우리 인체도 이 방어 능력을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我们人体的防御功能可以大概分成两类。 1차 방어, 2차 방어. 第一阶段的防御和第二阶段的防御。 근데 이 1차 방어와 2차 방어의 논리를 알아야만이 각종 우리가 감염성 그 바이러스를 내 몸이 물리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那么需要我们理解第一阶段防御跟第二阶段的防御，我们才能够去理解，我们感染病毒了之后，能够如何去抵抗这个病毒。 우리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생명체는 독자적 생명체라고 했고요. 构成我们人体当中的所有生命体，它都是独立的个体。 그 한 마리 한 마리마다 한 사람 한 사람처럼 생각도 먹는 것도 세포 분열도 따로 한다고 설명을 했어요. 正因为它们是独立的个体，它们去所吃的食物以及自己的思想，它们都是独立的。 그럼 우리 인체 폐세포도 생각, 영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那么我们身体的细胞，它们的有自己的思想吗？ 영성이 있죠. 它们也是有自己的思想和理性的。 그럼 각종 바이러스가 폐 속에 와서 기생을 하면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을 거냐 모를 거냐. 它们如果进入到肺当中去生存的话，他们知道自己会生存下来还是死亡呢？他们知道吗？ 우리 인류가 인간이 멸망하지 않고 현재 존재한다는 자체는 이미 그걸 물리칠 수 있는 영적인 깨우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존재한다. 이렇게 봐야 돼요. 我们人类之所以能够存活下来，就是说明已经拥有了对这些病毒能够存活下来的这一种能力。 그럼 바이러스는 폐 속으로 들어가야 살 길이 열리고 这些病毒它们进入到肺当中才能够存活下来。 우리 폐는 그놈들을 못 들어오게 해야만 살 길이 열려요. 而我们的肺呢，需要去防御它们，不让它们进来，才能够存活下来。 그럼 우리 폐는 그 바이러스를 어떻게 침투하지 못하게 방어하고 있는가? 그 원리를 알아야죠. 那么我们的肺需要去怎么防御病毒的侵入呢？ 근데 이게 바로 이제 1차 방어인데 大家需要知道这一点，这也就是第一阶段的防御。 그 생리치는 아주 간단합니다. 这种生理法则是非常简单的。 여러분 제가 식물이나 동물이나 조상이 같기 때문에 생리치가 모든 생명체는 동일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刚才我说过，不管是植物或者是动物，它们的祖先都是一样的，它们适用于共同的生理法则。 물고기하고 우리 인간하고 식물하고는 완전히 외형적으로 보면 다른 생명체 같이 보여요. 不管是鱼类或者是人类或者是植物，它们的外观都是不一样的，是吧？ 여러분들 호박이 무언 줄 알아요? 호박. 那个大家知道那个南瓜， 소나무 섬진이 5,000년 이상 화석화되면 그 속에 작은 곤충들이 들어가 있어
굳어 있는 걸 우리가 호박이라고 그러죠. 不是南瓜，是那个琥珀，琥珀，琥珀那个松树流油之后，然后那个把这个昆虫给包裹在里面，然后经过几千年的时间，它就形成了那个琥珀。这个都知道是吧？ 예. 소나무가 있는데 이놈들이 각종 곤충이나 버러지들이 안으로 이렇게 뚫고 침투를 해요. 那个各种昆虫，它想要进入到松树里面， 이때 방어를 어떻게 할까요? 那么这个松树去怎么进行防御呢？ 소나무 송진으로 그러면 딱 감싸버리죠. 它就会 예, 송진이 나와서 흡착을 해서 감싸버리죠. 소나무 송진이. 它就会分泌出来这个树枝，然后去包裹这个昆虫。 예. 그래 이것이 오랜 세월 굳혀진 게 바로 호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然后它包裹了这个昆虫之后，经过时间的发展，最后就形成了琥珀。 그럼 이러한 기능이 소나무한테만 있을 거냐? 那么这一种功能，它是只适用于松树吗？ 아니죠. 여러분들이 각종 물고기를 보시면 표피를 만져보면 어때요? 전부 미끌미끌하죠? 大家见过各种的鱼是吧？它如果去触摸鱼的表皮，它是滑溜溜的。 그 미끌미끌한 그 유막을 왜 형성하고 있을까요? 为什么它鱼的外皮上是滑溜溜的呢？为什么会形成这一种？ 외부에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몸속으로 침투하는 걸 일자 방어 수단으로 그 미끌미끌한 성분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소나무 송진처럼. 就是为了防止外边的病毒和细菌，所以说它分泌出来那种滑溜溜的那种物质，跟松树是一样的原理。 그럼 소나무도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 물고기도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인간한테는 이런 기능이 없을까요? 刚才既然讲解了，松树是有这种功能，我们的鱼类也有这种功能，我们人类也有这种功能吗？ 아, 당연히 있죠. 当然也是有的。 그 물질이 뭐냐? 그 성분이 뭐냐? 这种成分是什么？ 바로 가래입니다. 가래. 就是我们身体内的痰液。 우리가 공기 중에서 호흡을 하면 我们在空气当中进行呼吸， 먼지, 空气当中会有灰尘， 이물질, 也有其他进入质， 세균, 也有 바이러스, 也有细菌跟病毒， 각종 포자, 也有各种孢子 꽃가루, 或者是花粉， 수없는 물질들이 호응에 떠돌아요. 有很多种物质在空气当中漂流。 이놈들이 폐 속에 들어가서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如果这些物质进入到肺当中去堆积的话，会怎么样？ 폐공이 막혀버리겠죠. 폐 속에 꽉 찬다면. 如果在肺里进行堆积的话，就会堵塞肺孔。 그럼 공기 중에서 이물질이나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식도로 이렇게 딱 들어오면 식도에는 작은 솜털 같은 선모근이 존재합니다. 작은 선모근, 이렇게 솜털 같은 선모근이 있다. 그 선모근, 이 솜털 같은 선모근이 이 기도에 있다. 기도에서 이렇게 딱 들어서 감싸고 있다. 我们这个空气当中有各种的细菌病毒，通过我们的食道进入到我们的肺当中，然后我们这个支气管会有这个毛纤维， 이 선모근이 감각기관입니다. 这个毛纤维就可以包裹这些细菌病毒。 그 선모근 밑에는 모공, 땅구멍처럼 가래가 나오는 구멍이 있어요. 然后这个毛纤维的下边会有一个孔，这个孔里就会出现痰液。 예, 공기 중에 세균이나 바이러스, 이물질이 많이 들어오면 그 선모근이 감지를 하면 이 가래가 올라와서 그거를 흡착을 합니다. 那么我们空气当中的细菌病毒通过我们的那个呼吸进入到肺之前，就会通过这个毛纤维去吸附它们。 그래서 우리 인체가 정상이라고 하면은 끊임없이 이물질이 들어오면 그 가래가 흡착을 해가지고 위로 넘겨요.
식도에서 걸리는 그 이물질들을 식도로 이렇게 넘긴다고요. 끊임없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끊임없이 청소를 해서 넘기고 있다. 当我们人体属于正常的话，我们就会分泌痰液去包裹这些细菌病毒，然后给它们送入到食道内。 그래 이 기능이 정상인 사람들은 감기가 안 걸립니다. 这一功能是正常的话，我们人体就不会感冒。 그래 가래의 농도가 묽은 사람들은 세균이든 바이러스든 이물질이든 이걸 흡착을 해서 위로 식도로 이렇게 잘 넘기는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는데 我们身体功能是正常的话，这个痰液就是不是那个粘稠的，是那种稀释的痰液，就可以包裹病毒跟细菌，然后把它送到食道当中。 근데 가래의 농도가 뻑뻑한 사람은 이 기능이 떨어져 버려요. 如果痰液是浓稠的话，这一功能也就下降了。 가래가 이렇게 뻑뻑하게 되면 선모근이 그 가래를 흡착을 해서 위로 이렇게 넘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 이렇게 머물러 있어요. 痰液是浓稠的话，它就无法去包裹细菌病毒，把它给送到食道当中，它就会停止在那一个位置上。 근데 이렇게 머물러 있는 동안에 우리가 호흡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它停止在那个位置上，然后我们人体在呼吸的话，就会出现什么现象呢？ 가래의 표면이 말라버리겠죠. 因为它的那个痰液表面就会变干。 여러분 감기가 여름에 잘 걸려요? 추운 환절기에 잘 걸려요? 感冒呢是夏天比较容易得，还是寒冷的冬天比较容易得？ 추운 환절기에 감기에 많이 걸리죠. 它冬天比较容易得。 그러면 더울 때하고 추울 때하고 어떤 환경이 바뀌었을까요? 寒冷的时候跟炎热的时候，这个环境有什么差异呢？ 추우면 온도가 떨어졌다. 寒冷的时候温度也是下降的。 추울 때는 공기 중에 습도가 적다. 寒冷的时候，空气当中的湿度是升高的。 우리가 환절기에 건조한 공기가 이렇게 호흡을 하게 되면은 그 가래 표면이 말라붙어요. 가래 표면이 이렇게 말라붙는다. 对，在这个换季的时候，我们痰液的表面就会变干燥。 여러분들 밀가루를 물에 풀어가지고 끓이면 풀이 되죠. 밀가루를 물에 풀어가지고 끓여버리면 풀이 되지 않냐. 이게 접착이 잘 되겠고. 我们的这个面粉，把它，풀이라는 거 모르나? 밀가루를 이렇게 끓인 거. 밀가루를 끓이면 이렇게 뭐 종이 같은 거 도배할 때 바르는 거. 감정이 좋은 거. 就是把我们这个面粉通过水去稀释的话，它就会变成一种胶水。 그래 풀을 끓여놓은 게 위에가 표면이 마르기 전에는 뭐든지 거기다 놓으면 탁탁 달라붙을 거예요. 就是把这个面粉加入水煮开了之后，就会形成一种胶水，然后这个胶水可以吸附任何的东西。 근데 그 표면이 말라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那么这个胶水表面如果变干燥的话，它会怎么样？ 네, 먼지나 이물질, 세균 같은 게 흡착이 안 되고 그냥 들어가겠죠. 它也就无法去吸附空气当中的异物质、细菌或者病毒这些，也就直接进入到人体当中，是吧？ 그래 가래가 기관지에 있는 가래가 이 상태가 된다 소리예요. 也就是说，我们感冒状态的时候，它的痰液也就是那个浓稠的状态。 그래 이런 사람들은 꽃가루가 됐든 이물질이 됐든 세균 바이러스가 그냥 폐 안에까지 우사 통과를 해버리는 거예요. 那么处于这种状态的时候，空气当中不管是粉尘，或者是各种异物质、细菌、病毒这些，也就直接进入到了人体。 근데 이 가래라고 하는 거는 가래의 주 성분은 지방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온도에 아주 민감합니다. 我们的痰液它的主要成分同样是脂肪蛋白质，所以它对这个温度比较敏感。 여러분들 소기름 알죠? 소기름. 大家知道牛油是吧？ 소기름을 이렇게
말하자면 소고기를 구우면 기름이 온도가 높을 때는 어때요? 액체가 되죠. 我们在烤牛肉的时候，温度变高，它的那个牛流出来是液体的。 온도가 떨어지면 어때요? 如果那个温度下降的话，会变成怎么样？ 고체가 되죠. 也就会变成固体。 예, 항상 이 지방 단백질은 온도가 올라가면은 묽어지고 온도가 떨어지면은 딱딱하게 굳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就是这些脂肪蛋白质是随着温度变化的，温度上升它就会变成液态柔软的，温度下降它就会变成液体。 그러면 가래의 온도가 이제 가래의 농도가 묽으냐 뻑뻑하냐 이렇게 굳어 있느냐 액체냐 고체냐 결정하는 거는 온도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同样我们的含液它是稀释的还是浓稠的，它是由温度去做决定的。 우리 인체의 36.5도의 온도는 어떤 원리로 유지가 될까요? 我们人体维持36.5摄氏度是通过什么原理维持的？ 그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这个原理很简单。 모든 화학 반응이 일어날 적에는 이렇게 산과 지방 단백질과 화학 반응이 일어날 적에는 반드시 열이 발생하면서 질소가스가 형성이 됩니다. 我们身体通过化学反应，去产生脂肪蛋白质，就会产生氮气。 네. 그래서 산과 지방 단백질이 화학 반응을 일어날 때 온도가 발생하는 것이 우리 기초 최고 36.5도를 유지하는 원리다. 也就是说，酸跟脂肪蛋白质出现化学反应的时候，就会产生热量，这个热量也就维持我们人体的36.5度。 이 원리를 얘기하면은 우리 인체의 모든 생명체들이 영양분을 소화시키는 과정에서는 산의 화학 반응으로 영양분을 소화 연소시킨다. 也就是说，我们人体当中所有的生命体都是通过消化营养这一过程，然后去产生热量。 근데 이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산소 밀도가 높으면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고 산소 포화도가 높으면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고 산소가 부족하면 화학 반응이 적게 일어난다. 当我们的身体当中氧气充足的话，也就会很好的出现化学反应；如果氧气不充足的话，这个化学反应也就会变弱。 내가 쉽게 비유를 해줄게요. 여러분들 중국에 보이차가 많이 유행하죠. 给大家做一个比喻，大家在国内经常喝普洱茶是吧？ 이걸 짧은 시간에 발효를 시키는 원리를 한번 머릿속으로 연상하면 돼요. 这种茶在短时间进行发酵的原理，大家可以想象一下。 녹차일 때는 온도가 낮을 겁니다. 它在绿茶的时候，它的温度是低的。 발효가 일어날 때는 온도가 어떨까요? 它发酵的话，温度是什么样的呢？ 온도가 높아지죠. 温度就会变高。 그래서 모든 생명체들은 영양분을 소화 연소시킬 때는 산의 화학 반응에 의해서 영양분이 분해가 된다. 所有的物质它在经过化学反应的时候，去消化这个营养物质，它就会分解。 그래서 여러분들이 걸음을 이렇게 발효시킨다고 할 때 발효가 일어나기 전에는 온도가 낮지만 발효가 일어나면은 온도가 45도, 50도까지 올라갈 겁니다. 那个肥料在发酵的之前，它的温度是特别低的，在进入发酵的话，它的温度可以达到45度到50度。 만약에 발효가 일어날 때 산소를 차단해버리면 발효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它在发酵的时候，如果把氧气给它断掉，它能够继续发酵吗？ 뒤지게줘서 산소를 넣어주면 발효가 일어나면서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죠. 然后把这些肥料重新的翻过来，让它能够更好的接触到空气，它就会继续发酵，然后温度上升。 다른 미생물이나 우리 인체의 모든 생명체들이나 영양분을 소화시키는 과정에서는 산의 화학 반응인데
이 화학 반응이 왕성하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소가 필요하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所以说，不管是肥料发酵，还是我们人体当中的生命体去消化这些营养物质，都需要充足的氧气。 그러면 이거는 우리 인체의 모든 세포들은 작은 난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작은 난로. 我们的身体可以看作是一个小瓦炉。 작은 난로인데 산소는 혈액을 통해서만 공급이 가능합니다. 我们身体是一个小瓦炉，然后这个氧气呢，只能通过疏通的血管才能够得到供应。 말초 모세혈관이 막히면 피가 돌지 못하고 如果我们的末梢毛细血管被阻塞的话，血液也就无法流通。 피의 유속이 느려진 만큼 산소 부족이 옵니다. 如果血液它的流通速度减慢的话，氧气供给也就减慢。 그러면 세포들이 영양분을 소화 연소시키는 기능이 떨어지면은 온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然后我们身体当中的微生物去消化这些营养成分，它的速度也就会减慢，这个温度也就会下降。 이 말은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으로 생긴 어혈이 也就是说，当肾、肝脏功能下降而出现的淤血， 32번, 阻塞在32号、 4번, 4号、 18번 18号， 여기를 말초 모세혈관을 막아버리면 피가 돌지 못하고 阻塞在这些地方，这些地方的末梢毛细血管被淤血阻塞的话，血液也就无法流通。 피가 돌지 못해서 산소 부족이 되면 血液无法流通的话，也就缺少了氧气， 온도가 떨어지고 那么它的温度也就会下降。 온도가 떨어지면 温度下降， 가래의 농도가 뻑뻑해지고 温度下降的话，排液就会变得粘稠。 가래가 기관지에 머물러 있는 동안 这些排液在我们的支气管当中停留的话， 호흡을 위해서 공기가 들락거릴 때 가래 표면이 말라붙으면 然后我们通过呼吸去进入这个空气，空气让这个粘稠的排液表面变得干燥。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각종 이물질들이 폐 속으로 들어가서 쌓여서 번성하는 게 바로 우리가 감기가 진행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然后这个排液无法阻拦，空气当中的异物质、细菌还有这些病毒，它就直接进入到了肺里，然后感染，也就形成了感冒。 그래서 이 위치만 피가 잘 돌아서 온도를 올려주면 가래 농도가 묽어지고 这些位置，如果它的血液能够顺利的流通，然后让我们的身体保持正常的温度。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흡착을 해서 위로 넘기기 때문에 우리가 감기에 안 걸리는 것이다. 然后这个排液就能够很好的吸附细菌跟病毒，把它给送到胃里面，这样我们就不会感染感冒。 이 원리에 대해서 이해돼요? 对于这一点，大家理解了吗？ 그러면 우리 보면 우리가 건강한 사람도 면역 기능이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똑같이 숨을 쉬면 모든 사람의 코 속으로 바이러스는 다 들어온다 이렇게 돼야 돼요. 对于我们健康的人来说，不管是免疫功能强的还是免疫功能弱的，我们在呼吸的时候肯定都会多多少少进入细菌跟病毒。 그럼 기관지에서 바이러스를 흡착을 해서 위로 넘길 때 그 꼭지점은 어디일까요? 기관지에서는 우를 올리고 다시 식도로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에요. 이 꼭지점 부위가 어딜 거냐? 气管吸附到这个细菌病毒，然后把它给送到胃里当中，这个关键点在哪儿？ 그래서 여기는 기관지 라인이고 여기는 식도 라인입니다. 比如说有一条是食道管，然后有一条是气管。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서 식도로 이렇게 넘어갈 때 이 꼭지점 요 부분이 바로 18번 여기입니다. 然后
通过这个食道管流入到那个胃里边，最上面那个点就是18号的位置。 여기에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면 여러분들이 의식으로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如果这一个点感冒感染了肺毒的话，大家有意识吗？ 알 수 있습니다. 有意识吗？ 여기 목구멍이 간질간질하던가 就是在这个嗓子痒的时候就觉得痒痒的， 약간 따끔따끔한 감각이 느낍니다. 약간 따끔따끔하다. 就是有点刺激的这种感觉。 예. 그럼 이렇게 따끔따끔할 때 대처하는 방법이 있죠. 当感觉到刺激的时候，就有相应的措施。 여러분 꿀은 점성이 좋아요, 낮아요? 점성, 달라붙는 거. 꿀은 점성이라고 하는 게 달라붙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잘 달라붙지. 这个我们的这个蜂蜜，它是不是就是粘稠的？ 예. 그래 꿀을 물에다 타지 말고 생 꿀을 그냥 밥숟갈, 수저 큰 거로 한 2숟갈, 아침에 2숟갈, 저녁에 2숟갈을 이렇게 그냥 입에다가 침으로 그냥 녹여서 흘러 넘기면 거기에 모여있는 바이러스가 흡착이 돼서 식도로 넘어가 버립니다. 不要把这个蜂蜜加到水里，直接吃2勺这个蜂蜜，生蜂蜜，然后把它通过这个唾液给送到这个胃里上面。 그래 100%가 아니어도 한 90% 정도만 넘겨도 우리 인체에서는 스스로 나머지는 해결할 수가 있어요. 不能说100%，差不多90%就能够去阻止这个细菌进入到我们人体当中。 그 이 얘기를 이제 요점 정리를 해주면은 우리가 예방 사열로 5번, 32번, 4번, 18번을 미리 사열을 마친 다음에 솜이 빨아들이는 비가 한 70% 나올 때까지 사열을 맞춰준 다음에 整理一下要点，就是我们排5号、32号、4号跟18号，用脱脂源吸收的血液达到70%之后， 목구멍이 따끔따끔하고 간질간질할 때 然后当嗓子眼觉得自己有点痒痒的时候， 아침에 꿀 한 2숟갈, 早上2勺， 저녁에 잠자기 전에 2숟갈. 晚上睡觉之前2勺。 약 먹는 거하고 꿀 먹는 거하고 효과가 어떤 게 더 클까요? 比起我们吃药跟吃蜂蜜，哪一个效果更好呢？ 이 꿀은 부작용이 없죠. 蜂蜜肯定对大家没有任何副作用，是吧？ 예. 꿀의 그 점성이 바이러스를 흡착을 해서 식도로 넘기라고 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它的主要作用就是吸附细菌病毒，然后把它送到食道里面。 제가 코로나 이렇게 많이 유행할 때 在疫情流行的时候， 작년에 여기 최군의 연수원장하고 여기 중국에서 본사를 방문했어요. 아, 去年这个蔡金霞老师来到我们韩国总部， 근데 거기에서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가지고 와가지고 전 직원이 다 감기에 다 걸렸어요. 然后我们蔡老师走了之后，我们全体职员，韩国的职员都得了感冒。 직원하고 나하고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누가 높을 것 같아요? 那个一般的职员跟我们老师相比，谁的感冒患病的几率更大呢？ 직원들은 마스크 다 썼어요. 职员都戴口罩的， 나는 마스크 안 썼어요. 老师没有戴口罩。 모든 사람이 저하고 악수하기를 원하고 然后所有的人都想跟老师握手，是吧？ 심하면 포옹하고 然后还有一点热情的想跟老师拥抱， 거기다 독사진 찍어야지. 然后还要跟老师拍合照， 단체 사진 찍어야지. 然后还拍集体照。 감염의 최적의 환경을 가지고 있죠. 제가. 对，对老师来说，他处于感染最恶劣的那种环境当中，是吧？ 저 감기에 걸렸을 것 같아요? 안 걸렸을 것 같아요? 那么老师感染了吗？ 안 걸렸죠. 老师没有感染。 그럼 내 목구멍이 간질간질했을까요? 안 간질했을까요?
那老师他觉得自己的嗓子眼有没有觉得痒痒的感觉呢？ 간질간질했어요. 也是有这种痒痒的感觉。 나라고 코로 안 들어올 방법이 없지요. 他那个就是这个细菌，直接进入那个嗓子，直接进入到那个鼻子当中，我们是无法去直接去阻拦的。 그럼 이럴 때 아침에 꿀 2숟갈, 早上两勺蜂蜜， 저녁에 꿀 2숟갈, 晚上2勺蜂蜜， 기침 한 번 안 하고 也没有出现咳嗽。 내 옆에 사람이 감기 걸렸다는 자체를 아무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요. 他也不知道自己是否感冒，直接就过去了。 여러분들 가정에서 이 방법 할 수 있어요, 없어요? 那么各位对自己周围的家人来说，可不可以使用这种方法呢？ 아주 간단하죠. 누구나 그 지식만 가지면은 5번, 30번, 4번, 18번 사혈해주고 그 다음에 간질간질할 때 꿀 2숟갈 먹어라. 아주 간단하지 않냐. 这种方法对于各位是不是特别容易？提前去做5号、32号、4号、18号之后，然后当觉得嗓子眼有刺激或者是痒痒的感觉，就早晚各服2勺蜂蜜。 그래서 감기에 아주 취약한 사람들, 감기에 1년에 한 4, 5개월을 감기에 달고 살던 사람도 5번, 30번, 4번, 18번을 뺀 후에 그 다음에 8번을 해주고 그 사람들이 감기에 안 걸릴 확률은 적어도 97% 이상이다. 对于很容易患感冒的人来说，提前给他排5号、32号、4号、18号，以及防止再复发的话，就给他排3号。 对于经常患感冒的人来说，一年4、5个月当中患感冒的人可以预防97%以上。 그러면 이런 방법이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 우리가 감기 예방 차원에서 미리 가정에서 사회를 해준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었을까요? 正当全世界流行这些病毒的时候，如果在家里给周围的家人做排育的话，那么是不是有很大的效果呢？ 종교에다 기도한다고 이런 효능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对于信奉宗教的人来说，去祈祷有这种效果吗？ 백신 맞는다고 이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接受疫苗的人有这种效果吗？ 바이러스는 고정해요, 끊임없이 바뀌어요. 这个病毒呢是固定的还是持续不断的变异的呢？ 그래서 제가 30년 전에 우리 인간도 동물처럼 이런 유행병으로 끌어다 묻는 시절이 올 거다. 이걸 왜 예측을 했느냐? 老师在30年前，他为什么会预测到我们的人体会像动物一样不断的感染病毒呢？ 각종 가축들은 各种的 좁은 공간에 밀식을 하게 되고 各种的家禽类，因为它们是在密闭的空间， 또 운동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然后它们的生存环境比较恶劣，它们的运动量也不足， 질병에 아주 취약합니다. 它们很容易感染疾病。 이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为了预防这些疾病呢， 사료에다가 在饲料当中， 항생제를 상시 섞여서 복용을 시킵니다. 在饲料当中会持续的放抗生素的这些东西。 항생제가 뭘까요? 抗生素是什么？ 미생물을 죽이는 살충제. 也就是杀死微生物的杀虫剂。 예. 질병이 커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为了疾病扩大变大， 사료에다가 일상적으로 항생제를 섞어서 동물들을 사육합니다. 然后在它们的饲料当中持续的放入抗生剂。 그럼 이 미생물을 죽이는 항생제의 양리 원리는 뭘까요? 那么杀死这些细菌病毒的料理功效是什么？ 지방 단백질을 응고시키거나 녹이는 기능이다. 也就是去凝固或者是溶解脂肪蛋白质。 그러면 이런 양리 기능이 외부에서 들어온 세균이나 바이러스만 피해를 입힐 거냐,
우리 몸의 항체도 동시에 피해를 입을 거냐? 这种药理功能，它是指杀死外部侵入的细菌病毒呢，还是能够同样的给我们身体当中的抗体造成伤害呢？ 우리 몸의 항체도, 동물의 항체도 동시에 피해를 입히겠죠. 不管是我们人体的抗体还是动物的抗体，同样的都会受到伤害。 그럼 국가로 말하면 군대가 없는 국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也就是说，以国家做比喻的话，没有军队的国家。 그러면 각종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항체가 없기 때문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강해서 전염이 잘 되는 걸까요? 아니면 약을 먹어서 우리가 항체를 없앴기 때문에 감염이 잘 되는 걸까요? 동물들이 이제 각종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힘이 강해서 그게 많은 동물이 감염이 됐겠느냐? 항생제를 항시 먹여서 항체가 죽거나 힘이 빠져서 감염이 잘 되겠느냐 묻는 거라. 我们身体很容易感染这个细菌病毒，是因为这个病毒的就是比较强呢，我们身体容易感染呢，还是因为我们吃的肉比较强的容易感染呢？ 우리가 약으로서 인위적으로 항체를 무기력화 시켰기 때문에 각종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취약해진 거지 원래 가지고 있는 건 그렇지 않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也就是说，我们吃过那个药之后，使我们的身体抗体变弱了，然后身体更容易感染这个细菌病毒，并不是这个细菌病毒原来就很强，让我们身体容易感染的。 우리가 이 부분에서 생각을 키워봐야 될 게 있어요. 我们需要在这一部分去建设一下印象。 우리가 동물의 건강관리법하고 인간의 건강관리법의 개념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我们动物的身体健康管理方法和我们人类身体健康管理方法是同样的还是不一样的？ 같이요. 是一样的。 우리 인간도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감염이 되면 약으로서 죽여서 치료하라고 들어가면은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이 항체가 무기력하거나 죽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也就是说，如果我们人体也通过药物杀死细菌的这种功能去进行的话，那么我们身体当中的抗体免疫功能就会下降。 그래서 이런 치료 방법을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 인간도 동물처럼 끌어다 묻을 날이 올 거다. 제가 30년 전에 예고를 해준 거죠. 如果我们的固定观念不被摒弃的话，一直通过这种方法去治疗，那么我们人类就会像动物一样，很容易感染病毒。这一点老师在30年前就已经预测到了。 이건 이제 죽이는 거와 우리가 1차 방어로 설명한 거예요. 这个杀死的药效功能是在第一个阶段已经讲解了。 그런 이제 우리 몸에 2차 방어 기관이 또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还有第二阶段的防御功能。 이제 2차 방어는 항체 방어가 좀 약물요법이 아니고 항체 방어거든요. 第二阶段的防御功能就是我们的抗体防御功能。 우리 장 속에는 다양한 생명체들이 존재합니다. 我们的肠道当中有多种多样的微生物。 내가 우리 장을 이치로 설명할 때 땅속의 토양이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去讲解我们肠道功能的时候，可以去把它看作是大地上。 흙 속에는 어때요? 다양한 생명체들이 살고 있겠죠. 땅 속에는, 흙 속에서는 여러 미생물들이 살고 있다. 在我们的地下也是有多种多样的微生物存在，是吧？ 그 미생물들이 유기물을 갉아먹고 배설한 물질을 식물이 영양분으로 사용합니다. 然后这些微生物呢，它去啃食物之后，然后消化成的营养被自己吸收。 대우주의 생리이치로 보면 우리 장 속이 땅 속이나 마찬가지예요. 我们的肠道功能同样是适用于土地当中的微生物。 이 장 속에는 수많은 미생물들이 살고 있어요. 我们肠道当中有数万只微生物存在。 그런데 여기서 기준점으로 잡아야 될 거는 어떠한 미생물도 먹이가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다.
我们任何的微生物，如果它不进食的话，它是无法生存下来的。 근데 우리가 사람도 식물성이 있고 동물성이 있어요. 이게 먹이를 필요로 하는 게 동물을 먹이로 위주로 하는 생명체가 있는가 하면 식물을 먹이로 필요한 생명체들이 있듯이 작은 미생물도 마찬가지다. 我们人体当中有动物性和植物性的，我们人体当中的微生物同样也适用于这一原理。 근데 우리 장 속에 있는 여러 미생물들이 외부에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를 하면은 我们肠道当中的微生物，如果它被从外界进入的细菌、病毒吸入的话， 그 바이러스를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먹이로 필요한 장 속의 생명체들이 혈액 속으로 옮겨오는 것이 바로 항체가 생기는 원리다. 아, 모르나? 외부에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우리 혈액 속으로 침투하면 장 속에 있는, 장 속의 여러 생명체들 중에 그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먹이로 필요한 생명체들이 혈액 속으로 옮겨온 게 바로 항체가 생기는 원리다. 我们从外部吸入到肠道内的细菌病毒，而我们肠道当中呢，以这些细菌病毒为食的这个生物，它就是抗体。 그 우리 장 속에 이런 다양한 생명체를 저는 항체 예비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老师就把这些抗体称为越菌。 근데 우리 몸속에 사는 다양한 이런 항체들은 우리 인체와 공생관계에 있어요. 我们身体所存在的这些抗体跟我们人体是共生关系。 우리가 고추밭에 진딧물이 들어오면 진딧물은 고추나무의 수액을 빨아먹으니까 피해를 입혀요. 고추나무에 진딧물이 들어오면 진딧물은 고추나무의 수액을 빨아먹고 다니기 때문에 유해 생명체다. 피해를 입히는 생명체. 我们这个辣椒秧大家知道吧？如果进入这个蚜虫的话，这个蚜虫就会以吸食辣椒秧的汁液为生存。 근데 이 진딧물이 많아지면 진딧물을 먹이로 필요한 생명체가 무당벌레인데 무당벌레가 들어와요. 而以这个蚜虫为食的瓢虫就会出现。 그럼 무당벌레는 어때요? 고추나무와 공생관계에 있죠? 那么这个瓢虫跟这个辣椒秧是形成了共生关系。 고추나무에는 전혀 피해를 입히지 않고 피해를 입히는 해충만 먹이로 잡아먹으니까 이걸 공생의 생명체라고 그럽니다. 这个瓢虫不会给辣椒秧造成伤害，它就只是去 공생의 생명체. 它就会吃这个蚜虫，所以说它跟辣椒秧形成了共生关系。 우리 장 속에 항체 예비군이 바로 이 무당벌레 역할을 하는 생명체다. 而我们肠道当中的抗体，它就是以这个瓢虫一样的作用。 우리 장 속에는 온도가 떨어지면 피해를 입히는 유해균이 이렇게 번성을 하게 돼 있고, 如果我们肠道当中的温度下降的话，那么就会产生大量的有害细菌。 아랫배의 온도가 따뜻하면은 유익균과 유산균이 번성하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温度上升的话，就会形成有益菌和乳酸菌。 그럼 우리가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돌연변이가 우리 몸에 온다고 하더라도 그 돌연변이를 먹이로 필요한 생명체들이 장 속에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고 하면은 굳이 백신을 맞지 않아도 혈액으로 옮겨오면 항체가 생긴다고 봐야 될까요? 백신을 맞기 전에는 항체가 안 생긴다고 봐야 될까요? 이해하기 좀 어렵지?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끊임없이 돌연변이가 만들어진다. 돌연변이, 변종. 细菌跟病毒不断的进行变异。 근데 어떠한 종류가 우리 몸에 침투하더라도 장 속에 다양한 항체가 있다고 하면은 언제든지 혈액으로 옮겨올 수가 있다. 不管它变异成各种各样的细菌或者是病毒，只要我们的抗体充足的话，都可以抗击这些细菌病毒。 그러면 내 장 속에 있는 항체를
혈액으로 불러들여서 쓰는 게 우리가 안전할까요? 안전할 거냐 하는 의문. 那么我们去使用这些抗体去细菌病毒的话是安全的吧？ 항체를 배양해서 넣어주는 게 안전할까요? 还是去培养抗体，然后把这些抗体注射到人体当中是安全的？老师的意思就是去使用我们人体当中自有的抗体是安全的，还是培养出的抗体再注射到人体当中这种疫苗是安全的？ 이게 백신의 원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这就是这个疫苗的原理。 우리 몸에 항체가 생기게 하는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어요. 让我们人体当中生成抗体也有很多方法。 바이러스를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힘을 못 쓰게 해서 혈액에 넣어주면 有一种方法就是把这个病毒去打晕它，让它使不上力气，然后把这个病毒注射到人体当中。 이놈이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면 배설물이 나오겠죠. 那么它这个同样也会进食，然后分泌出排泄物。 그 배설물의 냄새를 맡고 장 속에 있는 항체가 혈액 속으로 불러들이는 방법. 然后这个排泄物也会有味道，它就会吸引肠道当中的微生物。 또 하나는 아예 항체 자체를 대량으로 번식을 시켜가지고 항체를 직접 넣어주는 방법. 还有一种是把抗体大量的培植，然后把这些培植好的抗体去注射到人体当中。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가 백신을 맞는 이제 원리거든요. 这也就是制作疫苗的原理。 그 냄새로 장 속에 있는 걸 유인을 하는데 장 속에 항체가 없다면 어떨까요? 없다면 백신을 맞아도 항체가 안 생기는 겁니다. 那么这一些诱因，如果它能够引起我们身体当中的抗体去进行繁殖的话，那么这个就是可以得到治疗的。如果这些抗体没有被弄好的话，即使注入到这些抗体也是没有效果的。 이 말을 이렇게 요점 정리를 해줄게요. 整理一下要点。 아랫배 온도가 따뜻하면은 如果小腹温热的话， 다양한 항체 예비군이 내 장 속에 살고 있어요. 那么就是有大量的抗体配因存在我们的小肠当中。 이럴 때 우리가 항체나 항체 냄새를 혈액에다 이렇게 주입을 해주면 장 속에 있는 항체 예비군이 혈액 속으로 옮겨올 수가 있어요. 那么当这些抗体闻到了气味，它就会通过血液去进行移动。 근데 아랫배가 냉한 사람들은 항체 예비군이 없습니다. 那么对于小腹寒凉的人来说，它的抗体是不存在的。 항체 예비군이 없는 사람은 백신을 맞춰도 항체가 안 생긴다. 향기요법으로 불러들이는 방법까지는. 那么如果它没有抗体的话，就算给它注入了疫苗，它也不会产生新的抗体。 근데 이 불러들이는 그 물질이 과연 뭘 거냐?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不会产生新的抗体，它也就不会闻着味儿去找到那个地方。为什么它会闻着味道去寻找到它的目的地呢？ 여러분들 방귀 끼면 방귀에서 어떤 성분이 제일 많아요? 如果大家放屁排味的话，这个屁里边主要成分是什么？ 질소 냄새. 就是氮气。 그럼 소변을 보면 소변 속에도 어떤 성분이 많아요? 在我们的尿液当中含有大量的氮气。 여러분들도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질소 냄새가 달라지듯이 大家会跟着吃的食物不同，这个氮气的味道也会有些许差异。 우리 몸에 항체가 됐든 바이러스가 되든 그놈이 먹고 소화시킨 배설물도 그 냄새가 다르다. 不管是我们的抗体或者是其他的微生物，它吃食物去排出的排泄物的味道都是不一样的。 그런데 그 냄새로서 유인하는 물질은 결국은 질소가스의 기체를 액체화시킨 물질에 불과하다. 질소가스의 기체를 액체화시킨 물질이다.
유인 물질은. 这个产生的诱因物质就是氮气从气态变成了液态。 이 질소가스를 액체화시킨 물질의 주성분은 뭘까요? 那么，去让这个氮气从气态变成液态的主要物质是什么？ 바로 중산입니다. 就是中酸。 산의 강도로 말하면 중산이다. 根据酸的强度来说，它就是中酸。 신맛, 酸的、 떫은 맛, 涩的， 쓴맛, 还有苦的、 아린 맛, 麻的， 식초. 食醋， 이게 중산에 해당합니다. 这些它都属于中酸的范围。 이 물질 어떠한 것도 우유의 성분이 지방 단백질인데 我们这个牛奶它是脂肪蛋白质， 이 우유에다 이 중산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如果把这些中酸的物质加入到牛奶，会发生什么现象？ 이 산의 화학 반응에 의해서 지방 단백질이 응고되죠. 就会出现酸的化学反应凝固它。 이것이 우리가 백신을 맞으면 혈액이 응고되는 화학 반응의 원리입니다. 这也就是我们注射疫苗之后出现淤血这个化学反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리 이치와 화학 반응의 이치를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 몸에 항체가 어떻게 생기는가, 백신을 맞으면 우리가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는가를 미리 예측할 수 있다. 只要理解了生理法则跟化学反应的话，那么我们注射疫苗之后会出现什么样的反应，也就会提前的被预测到。 그런데 여기에다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이해할 부분이 있어야 우리가 바이러스로 사망한 사람의 폐를 해부를 해보면 다 녹아 있을 겁니다. 大家还可以深入的去理解一点，感染病毒之后死亡的人，把它解剖了之后，发现它的内部都是溶解的状态。 이 부분을 이해해야 왜 폐가 녹는가? 为什么它的肺已经被溶解了呢？ 왜 폐 백색증이 걸리는가? 폐 백색증, 폐 안에 백색증, 하얗게 변하는 것. 为什么它会出现排肺的症状呢？ 폐 결절이 일어나는가? 为什么会出现肺结节呢？ 이 과정을, 이 병이 발생하는 비전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我们可以先去了解一下这些疾病发展的过程。 이제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은 그 속에 답이 있거든요. 这些内容需要大家去反复的去听去理解。 제 강의 중에서 제일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있어요. 老师经常说的用语有一个， 우리가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我们吃的食物如果一样的， 장 속에 여러 종류의 미생물들이 그걸 먹고 분해를 하는 게 산의 화학 반응인데 我们肠道的微生物去吃掉这些食物，分解这些食物。 같은 영양분을 먹고도 소화시킨 배설물이 강산을 배출하는 미생물을 식중독균 또는 유해균으로 분류하고 我们虽然吃同样的食物，然后也有去分解成强酸的物质，这个物质就是食中毒菌。 강산을 먹고 소화시킨 배설물이 세포가 분해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을 가공하는 것을 유산균 또는 유해균이라고 분류한다. 然后吃掉这些强酸的物质，去分解这些物质，就是有益菌以及乳酸菌。 이 말을 요점 정리를 해주면 우리가 똑같은 영양분을 먹어도 장 속에 있는 미생물의 종류에 따라서 그 배설물의 물질은 영양분으로 가공될 수도 있고 강산으로 배설될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用一句话去总结的话，就是我们吃同样的食物，因为我们肠道当中有多种多样的微生物存在，有的微生物呢就可以去分解成对人体有益的乳酸菌，而有的这个就可以分解成对人体有害的有害菌。 여러분들 대상포진 알죠? 大家知道带状疱疹是吧？ 대상포진이 우리가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증사거든요. 带状疱疹也是感染了病毒之后出现的症状。 대상포진이 걸릴 때
외부에서 들어온 걸까요? 내 몸에서 잠복하고 있던 게 활성화된 걸까요? 疔疮疱疹的这种病毒是从外部侵入的病毒，还是潜伏在我们身体内的病毒？ 내 몸에 원래 잠복하고 있던 것이 대량으로 활성화된 숫자가 늘어난 게 우리가 대상포진이죠. 就是我潜伏在我们身体内的病毒大量的繁殖之后出现的。 대상포진염은 첫째 엄청난 통증이 발생합니다. 得疔疮疱疹之后，首先会有很强烈的痛症， 두 번째는 수포가 생겨요. 第二点是会起水泡。 수포는 왜 생겼을까요? 为什么会出现水泡呢？ 대상포진을 일으키는 그 바이러스의 균이 숫자가 늘어나서 이놈이 먹고 소화시킨 배설물은 강산입니다. 引起这个疔疮疱疹的病毒，它消化吸收之后去排泄出的排泄物是一种强酸。 그래 우리 인체가 이 산의 농도를 묽게 희석시키기 위해서 수분을 끌어 모으는 과정이 우리가 수포를 생기는 과정이고 而人体呢，为了去稀释这种强酸，就会把周围的水分给吸引过来，就形成了水泡。 이 강산의 산화작용이 신경선의 피복을 녹여서 마치 전기선이 합선이 되듯이 일어나는 통증이 우리가 대상포진 통증이나 통풍성 통증이다. 如果这个强酸溶解了我们的神经线表皮，那么就会出现我们的神经线滚线，然后就会出现这种神经性疼痛。 그러면 이 논리를, 이 화학 반응의 논리를 폐가 왜 녹았을까요? 하는 데다가 연결시켜 보세요. 那么通过这一原理，大家就可以想一下，为什么化学反应可以让肺都溶解呢？ 폐 속에서 예를 들어 비유법으로 10마리가 강산을 배설했을까 하고 1000마리가 강산을 배설했던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날 겁니다. 假设在肺当中有10支强酸，或者是有100的强酸，这个肯定是有强烈的差异。 숫자가 많으면 완전히 녹아서 사망에 이르고 随着它的数字升多的话，它肯定会死亡。 숫자가 적으면 표피만 살짝 녹였을 경우에는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겠죠. 如果它的强酸数量少的话，它的表皮被溶解了，这个人还能够活下来。 여러분들 비누로 세수하고 나면은 위에 뭐가 떠요? 大家如果用香皂去洗脸的话，会出现什么？ 때가 뜨죠. 会有那个泥，搓泥。 그 때가 뭘까요? 那个搓出来的泥是一种什么成分？ 우리 인체의 체세포는 정상이라면 약 45일에서 80일을 산다고 설명했어요. 我们人体正常的话，细胞一般是存活的周期是40天到80天。 수명을 다한 세포는 它的那个生命达到截止的时候， 녹아 없어지는데 它就会溶解消失。 이 녹아진 이제 액체 영양분은 일부는 영양분으로 재활용되고 溶解的营养物质，它是液体的一部分会被营养当做营养使用， 일부는 모공을 통해서 나와서 피부 보습 효과를 한다 그랬어요. 然后另一部分呢，它会通过毛孔排出，当做保湿效果。 그러면 이 영양분이 보습 효과를 많이 할수록 피부가 뽀송뽀송하면서도 아주 부드러울 거예요. 它的保湿效果如果好的话，这个皮肤就是柔软的。 근데 이 모공을 통해서 나올 때는 액체 상태이라야만이 모공을 통해서 밖으로 밀려 나올 수가 있어요. 这个溶解的物质，它需要呈现出液体状态，才能够通过毛孔被排出来。 비누 속에는 어떤 성분이 많이 들어있을까요? 在香皂当中，最多的成分是什么？ 비누의 주 원료는 기름이죠. 它的主要成分是油脂。
액체를 비누로 고체화시키려고 하면 어떤 물질이 필요해요? 如果想要把液体的那个香皂变成固体的话，需要什么物质？ 중산의 화학 반응이죠. 是需要中酸的化学反应。 이 중산이 이 액체를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고체를 만든 게 바로 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然后这个中酸它让液态的肥皂变成了固态，这个就是这个搓出来的泥。 그러면 이제 이 과정을 폐 속의 바이러스 균이 지가 필요한 영양분을 먹고 소화시킨 배설물이 강산이면 어때요? 如果说我们肺当中它出现的物质是强酸的话，会怎么样？ 폐포의 그 고체인 물체들이 액체화되겠죠. 那么这个强酸的话，就会让我们的物质从强酸，从这个固体变成了液体。 근데 그 액체인 영양분이 중산과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응고시키면 这个液体如果它通过了中酸的化学反应变成了固体的话， 그게 폐 표면에 덮여 있으면 이게 바로 백색증이다. 이렇게 진단하면 돼요. 백색증. 폐가 하얗게 변하는 백색증이다. 就是这个物体它从液态，然后那个中酸反应变成了固态，最后就变成了那个白肺覆盖在这个肺的表皮的一种物质。 그러면 이 녹아서 액체가 고체화된 물질은 살아있는 생명체일까요? 단순히 지방 단백질일까요? 那么从这个存活下来的物质，它是活着的那个生命体呢，还是已经死亡的生命体？ 지방 단백질이죠. 它也同样是脂肪蛋白质。 그럼 이러한 물질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뒤꿈치에 굳은 사람이 많이 있고 굳은 살이 없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뒤꿈치에 굳은 살, 이렇게 뚝 딱딱한 굳은 살, 뒤꿈치에. 就是我们那个小腿上有那个肌肉非常多的人。 굳은 사람이 뒤꿈치에 굳은 살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공통점이 뭘까요? 我们那个后脚跟儿有那个起老茧的人，为什么有的人会出来一层老茧？ 쩍쩍 갈라지죠. 뒤꿈치가 쩍쩍 갈라져서 심한 사람은 피까지 나와요. 有这个老茧起的非常严重的人，会用那个刀削去这个老茧，然后可能还会出现出血。 폐 안에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폐결절이다. 如果在这个肺当中出现了这种情况，最后它的疾病就是肺结节。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大家需要在这里理解一点。 폐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나 뒤꿈치에서 굳은 살이 일어나는 생리 현상이 원리로 보면 같을까요? 다를까요? 在我们肺当中去出现的这种疾病，跟我们后脚跟儿去结的这层老茧，它形成的原理是一样的还是不一样的？ 원리로 보면 동일합니다. 从原理上来看都是一样的。 단지 폐는 바이러스의 배설물이 폐 조직을 녹아서 그 죽은 생명체들이 액체가 다시 고체화됐고 主要原因就是我们的肺它侵入到那个病毒了之后，这个排泄物让我们的腺体变成了固体。 그 이러한 상태의 폐 환경에서는 폐 말초부세혈관이 열려 있다고 봐야 될까요? 녹아서 막혀 있다고 진단을 해야 될까요? 那我们的这个肺部，它是血管它是疏通的，还是已经被堵塞的状态？ 막혀 있다 보는 게 당연하죠. 肯定是堵塞的这种状态。 근데 우리가 뒤꿈치도 어떤 사람은 굳은 사람이 많고 어떤 사람은 굳은 살이 없어요. 我们这个后脚跟儿形成老茧，也是有的人非常多，有的人没有。 그러면 두 사람의 차이점은 뭘까요? 那么这两种人他的差异是什么？ 혈관이 많이 막혔냐 안 막혔느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也就是说，
它的血管堵塞了和没有堵塞这一差异。 말초 모세혈관이 막혀버리면 如果它的末梢毛细血管被堵塞的话， 첫째는 영양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第一点，它的营养供给得不到； 두 번째는 산소 공급이 되지 않아요. 第二点，它的氧气得不到供给。 이 산소 부족은 이 산소 부족은 두 가지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이 산소 부족이 그러니까 뒤꿈치 쪽으로 혈관이 막혀서 피가 돌지 못하면 두 가지 부작용이 난다. 当我们的这个血管堵塞的话，会出现两种副作用。 첫째는 영양 공급이 안 되고 第一点就是营养得不到供给， 두 번째는 산소 공급이 안 된다. 第二点是氧气得不到供给。 이 산소 부족은 氧气不足的话， 그 부위만 산도를 엄격하게 높이는 효능이 있어요. 산도가 높아지게 하는 기능이 있다. 对，那么它这个地方如果氧气极度的不足的话，它那个地方的酸度就会急剧的上升。 이 높아진 강산은 모든 물질을 이렇게 녹여버리는 기능이 있습니다. 那么它升高的酸，它就有溶解的作用， 영양분도 녹여버리고 可以溶解营养物质， 세포도 녹여버리고 也可能溶解细胞。 그러면 병들고 노후세포만 있으면 유연성을 잃기 때문에 결국은 갈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它那个堆积的，就是死亡的细胞越来越多的话，就会形成老茧，最后就不得不用刀去给它削掉。 굳이 이렇게 두 가지가 차이가 있다고 하면 뒤꿈치는 피가 돌지 못해서 산도가 높아졌고 如果说这两点有什么差异的话，就是我们后脚跟它血液无法流通，酸度升高。 이 폐에는 바이러스의 배설물이 강산이기 때문에 그 강산이 폐 조직을 녹이는 부작용. 차이는 이거밖에 없다고 봐야죠. 산도가 높아진 건 동일하다고 얘기죠. 而肺对肺来说呢，它的那个病毒的排泄物是强酸物质，它溶解了肺。 자, 그럼 뒤꿈치에 굳은 살이 있어서 쩍쩍 갈라져서 통증도 오고 피가 나와요. 对于脚后跟有老茧的来说，如果给它去切掉的话，它会出血。 이런 사람을 6번하고 10번을 사혈해주면 굳은 살이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如果给有老茧严重的人去排6号跟10号的话，他的老茧会消失吗？ 99% 없어집니다. 99%以上会消失。 그러면 이게 없어지기 위해서는 몸에서 뒤꿈치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만이 이게 없어질 수 있을까요? 那么在这个后脚跟需要出现什么样的变化才会让这个老茧消失呢？ 우리 인체의 모든 조직은 살아있는 생명체고 我们人体当中所有的组织都是活着的生命体。 살아있는 생명체는 정상 설계 도면대로 세포 분열이 이루어져야만 생명을 유지했다는 깨우침은 모든 생명체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而我们的生命体，它有恢复正常那个设计图的功能。 비유법으로 뒤꿈치에 세포가 우리가 100개가 정상인데 做一个比喻，就是说我们的后脚跟它的这个正常的肌肉为100的话， 30%가 녹거나 죽어서 없어졌어요. 30%已经溶解消失掉。 그러면 나머지 70%의 그 세포가 정상 설계된 대로 세포 분열을 해야 복원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那么剩下的70%正常的细胞，它通过复原功能去恢复本身的功能，它是有这种有固力吗？ 알고 있다고 봐야죠. 它是拥有的。 근데 세포가 분열할 때는 약이 필요할까요? 영양분이 필요할까요? 那么想要进行细胞分裂的话，它是需要药物还是需要这个营养物质？ 당연히 영양분이 필요한 거죠. 肯定是需要营养物质。 그러면 이러한 생리 논리가 뒤꿈치하고 폐하고 생리 위치가 다를까요? 같을까요? 那么对于这一种生理原理的话，脚后跟跟肺它是相同的还是不同的？
인체의 모든 조직의 원리는 다 동일합니다. 我们人体当中所有的组织，它都是相同的原理。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그 환경에서 살아남는 영적인 깨우침은 다 가지고 있다. 이걸 기초로 봐야 돼요. 就是说，我们存活下来的生命体，它拥有存活下来的领悟力，这个也是基础。 재생 복원은 세포 분열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再生复原呢，它只能通过细胞去进行，细胞分裂进行。 맞아요, 틀려요. 这一块对的还是错的？ 세포가 분열할 때는 약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영양분이 필요하다. 我们细胞分裂，它需要的是营养物质，而不是药物。 어때요? 이거는 불문율이죠. 这个也是对的吗？ 네. 자, 그런데 혈관이 막힌 걸 그대로 두고 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那么我们把堵塞的血管去置之不理的话，去用药物进行治疗可以吗？ 네. 혈관이 막히면 약성분도 영양분도 공급이 안 된다는 건 상식입니다. 如果血管它处于堵塞的状态，不管是药物还是营养物质，它都不能够进行供给，这是常识，是吧？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또 다른 각도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我们从另外一个角度去进行理解一下， 우리 인체는 머리카락의 성분이 다르고 我们人体的头发丝它的那个物质是不一样的， 뼈의 성분, 还有这个骨骼的成分也是不一样的， 인대의 성분, 还有筋， 근육세포의 성분, 还有肌肉的成分， 간세포, 还有肝细胞、 췌장세포, 胰脏细胞、 신장세포, 心脏细胞， 성분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这些成分都是一样的还是不一样的？ 각 조직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각기 다른 성분이 필요하겠죠. 为了构成它不同的各个组织器官，它所需要的成分都是不一样的。 그래 현대 과학이 우리 혈액을 빼서 이렇게 검사를 해보면은 약 1000가지에서 2000가지 성분으로 분류가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도 여러 가지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 성분은 아직도 과학적으로 다 분석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현대 밝힌 것만 해도 1000가지가 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과학이 더 발달해봐라. 2000가지, 3000가지도 분류가 될 거다. 저는 이렇게 표현해 주거든요. 通过我们现代医学去分析这个血液的话，可以发现有1000到2000种这个营养成分存在，而老师的室友呢觉得这些营养成分可能存在3000到4000，随着这个现代医学的发展不同，可能分析出来的营养成分更多。 그럼 이제 이 말에서 요점 정리를 해봅시다. 整理一下这个核心。 인체 각 조직 기관이 만들어질 때 필요한 성분은 다 다르다. 就是想要构成我们人体的那个组织器官的话，所需要的营养成分都是不一样的。 혈액 속에 1000가지, 2000가지의 성분은 我们血液当中1000到2000种的营养成分， 작은 미립자 상태로 它们都是独立的微粒子， 따로 떨어져 있으면 它们都是独立的那个存在。 그 성분이 필요한 생명체들이 需要这种成分的生命体， 그 성분을 골라서 就会去在血液当中去选择自己所需要的营养。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如果引起了化学反应， 뼈가 만들어지는데 필요한 성분이 다르고 我们骨骼所需要的营养成分是不一样的。 혈관 표기, 我们血管病血需要的成分也不一样。 인체의 모든 조직 기관들이 필요한 성분들은 전부 다르다. 이걸 머릿속에다 꼭 참고해야 된다. 我们人体所构成的所有组织跟器官，它们所需要的营养成分都是不一样的。希望大家能够理解这一点。 좀 이해가 돼요? 大家能够理解吗？ 그럼 이건 1000가지, 2000가지의 세포가 분열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영양분을 1차 가공하는 생명체는 무엇일까요? 那么我们需要构成细胞分裂所需要的1000到2000种的营养成分，第一阶段去进行加工需要在哪里？ 장 속의 유산균입니다. 是由我们肠道内的乳酸菌进行的。 그래 아랫배가 딱한 사람은 유산균과 유익균이 항체 예비군이 많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되고
我们这个小腹温热的话，就是说明我们体内的乙酸菌跟有益菌是多的。 아랫배가 냉하면 小腹如果寒凉的话， 식중독균과 유해균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다. 它也就变成了食物中毒菌跟有害菌生存的环境。 이 내용이 엄청나게 무서운 소리가 돼요. 这句话是非常可怕的。 아랫배가 냉해서 小腹寒凉， 장 속에 유산균은 없고 유산균은 적고 那么就说明了它的小腹里的乳酸菌非常少。 식중독균과 유해균이 많은 사람한테는 对于食物中毒菌跟这个有害菌多的人来说， 우리가 아무리 양질의 좋은 음식을 먹어도 就算给他吃再好的食物， 세포가 분열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이 가공이 안 된다. 那么对于细胞分裂所需要的营养成分，它也不能够被加工出来。 영양분이 가공이 안 되면 如果营养成分不能够被加工出来的话， 세포 분열은 일어날 수가 없다. 那么也就不能够进行细胞分裂。 이 부분을 이해하면은 내 몸에서 영양분이 가공이 안 되면은 인체 어떤 세포도 세포 분열을 할 때는 영양분이 필요한데 그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면 세포 분열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재생복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 为什么说这句话重要呢？如果说没有给细胞分裂去提供的营养物质没有被加工出来的话，那么它也就不能够去进行细胞分裂，那么它也就无法进行再生复原。 여러분들 2번, 3번을 왜 제일 먼저 빼라고 하는지 이해하세요? 大家能够理解为什么老师让大家去先排2号跟3号吗？ 바로 이 부분 때문에 2번, 3번을 사용해서 잘 먹고 소화를 잘 시키 장 속에 유산균이 풍부해지라고 2번, 3번을 제일 먼저 빼라고 하는 겁니다. 就是说让大家能够吃好，然后把这个营养物质被身体更好的吸收，去形成更多的乙酸菌，这样能够给细胞分裂提供营养。所以说让大家去先排2号和3号。 근데 2, 3번 빼면 어혈이 잘 나오던가요? 那么排2号跟3号的时候，淤血会容易出来吗？ 잘 안 나오죠. 不容易出来。 저도 이틀에 한 번씩 사혈해서 6개월 빼서 뚫었습니다. 每隔2天去排一次，连续排6个月才排出来。 내가 2, 3번은 어떻게 해요? 안 나오면 하루 쉬다 또 빼고 하루 쉬다 또 빼고 자꾸 빼라고 시키죠. 老师说过，如果2、3号不容易排队的话，就让他持续的去做，是吧？ 그래 6개월 정도를 이게 빼고 나니까 캡으로 보면 전체 높이에서 한 70% 정도 어혈이 고여서 나와요. 持续的去做的话，排了6个月左右，我们用这个罐儿为基础，大约输入淤血达到了70%左右。 이 정도 나올 때까지 이렇게 빼준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좀 부패될 음식을 먹어도 배탈도 안 납니다. 如果排到这种情况的话，就算吃了一些腐烂的食物，也不会出现腹泻。 장 속에 이제 아랫배 온도가 싸늘해서 식중독균이 많은 사람들은 장 속에 아랫배가 냉해서 식중독균이 많은 사람들은 영양 칼로리가 조금 높은 음식을 먹으면 바로 설사를 할 수밖에 없다. 강산이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因为我们身体如果小腹寒凉的话，它就会拥有大量的食物中毒菌，吃的卡路里稍微高一点就会出现腹泻，因为我们身体当中有非常多的强酸。 그래 2, 3번은 여러분들이 몸을 건강을 빨리 회복시키고 싶으면 2, 3번을 좀 열심히 해야 된다. 꼭 명심하세요. 大家一定要铭记这一点，如果想让身体更快的恢复的话，一定要去持续做2号、3号，努力的去排。 그럼 내 몸에서 자체적으로 가공을 못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那么如果营养成分不能够被身体去加工的话，会出现什么样的现象？ 장 속에 유산균이 하는 역할을 외부에서 가공을 해서 넣어주면 되겠죠. 那么也就是我们身体无法去
加工的营养物质，那个益生菌通过外部去进行注射。 그럼 그 몇천 가지 영양분을 만들어지는 거는 몇 가지 재료 가지고 될까요? 我们身体当中的营养物质有1000多种，只去不用加工成几种的益生菌可以吗？ 그래서 저는 이런 영양분을 가공하는 것을 마치 제가 탭이다, 영양분은 탭이 걸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거든요. 老师把这些营养物質去比喻成肥料，農家肥。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각종 감기 바이러스 이렇게 유발되는 걸 사전에 예방한다는 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겠다 하는 이미지가 좀 이해돼요? 大家能够现在能够理解如何去预防感冒病毒吗？有没有想法？ 2번, 3번, 8번을 빼주면 어떻게 될 거냐? 排2号、3号和8号的话会出现什么现象？ 3번을 빼주면 항체 예비군이 다량을 확보할 수 있다. 排3号的话就会出现大量的抗体抑制菌。 이 항체도 혈액 속에서 산소가 부족하면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如果这个抗体在我们人体当中属于氧气不足的话，它能够生存下来吗？ 이미 형성된 혈관이 이 항체가 최대한 힘을 쓸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 혈액 속의 산소 포화도를 높여줘야만 가능합니다. 如果想让这些抗体都能够存活下来，发挥作用的话，那么我们就需要提高我们的氧气饱和度。 그럼 산소 포화도가 높게 하려고 해서는 피가 맑아져야 되겠죠. 那么想要提高我们的氧气饱和度，就是需要我们的血液是保持清澈的。 피가 맑아지기 위해서는 어느 장기를 회복시켜야 될까요? 想要保持血液清澈的话，需要恢复哪一脏器呢？ 신장과 간이죠. 就是肾跟肝。 예, 시간이 다 됐다고 하니까 점심 식사 후에 이 강의 마저 이어서 하겠습니다. 这节课几乎到了结束的时间，希望大家吃完饭之后我们接着讲。